과장입니다. 과장 116, 119가 숙제였고 진도는 106쪽 할 차례인가요? 바로 풀어왔죠 제가. 106쪽. 네. 주기하나요? 응? 오늘 피동이랑 오늘 피동사동 엄청 중요한 건데. 완전 쫑쫑쫑. 완전 오랜만에. 완전 중요한 건데 우리 잠깐 마이크가 이렇게 있구나. 완전 중요한데 우리 지금 시온이가 이렇게 못 왔지만 우리가 그래도 또 피동사동을 해야 되니까 정말 잘 찍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106쪽을 보시고 106쪽? 우리 피동사동이 아니라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안 했니? 걔 했지? 했지? 안 했어? 네, 안 하셨어요. 여기구나. 다행이다. 피사동은 다음 시간에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오늘 106, 107, 108까지 진도를 나가볼 예정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일단 근데 여기 나오는 106쪽에 있는 종결 표현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거야. 첫 문장 읽어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찬효가 읽어봐라. 그 문장을 끊는 종결 표현, 그치? 문장을 끝맺는 표현, 그치? 문장을 끝맺는 표현이야. 거기다 밑줄 한번 쳐주시고 문장을 끝맺는 표현이다. 문장을 끝맺는 표현.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서술어의 종결어미. 우리가 어미에는 위치에 따라 선어말어미가 있고 기억나니? 위치에 따라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어말어미에는 종류가 세 개가 있다.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그 종결어미인 거야. 그래서 서술어의 종결어미에 따라 문장의 유형이 결정되고 그건 5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야. 평서문 말하는 이가 어떤 내용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거고 뭐 다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 객관적이 한번 밑줄 치시면 되고 어떤 주관성이 좀 배제된 사람 뭐 눈이 온다, 눈이 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게 평서요. 자, 의문문은 질문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로 되는 거죠. 뭐뭐 했어? 뭐 이럴 수 있죠. 뭐뭐 했어? 뭐 이런 거. 또는 뭐뭐 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말하고 물음표 쓰지요. 자, 근데 여기서 설명 들어갈 건 요 3가지예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 있어. 영어로 얘기하면 의문사가 있는 거 있지. 뭐 what, where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디 가니?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은 설명 의문문이야. 자, 근데 판정 의문문은 뭐야? 판정 의문문은 이냐 아니냐, yes, no로 다 대답하면 되는 거야. 너 오늘 밥 먹었니? 먹었죠. 네잖아. 그런 게 판정 의문이야. 자, 그 다음에 수사 의문문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얘기하는 뭐하고 같아? 106조 서리법과 같은 것이다. 서리법. 그래서 의문문의 종류가 3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설명, 판정, 수사. 기억해야 돼. 얘는 기억해 주셔요. 자, 그 다음 명령문이 있고 명령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야. 명령은 청유형과 함께 동사만 쓸 수 있죠. 여기도 네모 쳐주세요. 동사만 쓸 수 있다.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 자, 그리고 명령형 종결 어미는 알아어라가 있어요. 명령의 의미를 갖는 거랑 명령형 종결 어미를 쓰는 게 좀 달라요. 야, 내가 만약에 그 창문 옆에 우리 이제 민혁이가 앉아 있는데 겨울이었어. 창문이 열려 있었거든. 환기하려고 내가 창문 열어놨다가 닫지 않은 상태였던 거야. 근데 이제 창문 열려 있는데 좀 추운 거지. 내가 민혁이한테 야, 민혁아 너 춥지 않니? 그러고 물었어. 거기에 물어보면 이제 민혁이가 안 추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어? 오늘 좀 닫아라라는 의미가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장 유형과 실제 얘가 갖는 문장 의미의 유형이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야. 형식상의 문장 유형이 있고 형식상의 문장 유형, 문장의 종류 이게 있고 내용상의 문장의 종류가 있는 거야. 내용의 문장의 종류. 이게 대부분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 민혁아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지. 만약에
아 참 춥다. 만약에 민혁이 여자친구가 있대. 여자친구가 아 참 춥다. 근데 민혁이 여자친구는 코트를 제대로 안 입고 있었고 민혁이는 아주 두꺼운 코트를 지는 입고 있어. 난 안 추운데 이러고 있으면 이제 그냥 헤어지자는 거지. 나 참 춥다. 이런 민혁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트레이드 이거 딱 벗어줘야지. 그럼 뭐야? 이 사는 춥다라는 건 평소형이지만 실은 민혁아 너는 그 잠바를 벗어서 나에게 주겠니? 뭐 이런 의문문일 수도 있고 주어라 라는 명령문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형식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 청유문도 그래. 청유문도 만약에 있잖아.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좀 내려야 되겠어. 나 앞에 사람이 움직이질 않아. 그럴 때 이럴 수 있거든. 좀 내립시다. 여기서 좀 내립시다. 이런 거야. 아니면 저 여기서 내려요. 제가 여기서 내려요는 뭐야? 평소형이잖아. 네. 그렇지만 의미는 뭐야? 비켜줄래요? 좀 더 비켜 이 얘기잖아. 그래서 내려요라는 내가 평소형을 썼지만 실제로는 비켜달라는 명령의 의미를 갖는 거잖아. 그리고 또 이거 있잖아. 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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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초등학생 엄청 잘생긴 아니 이쁘지 니들은 아주 이쁜 여자애가 내립시다 이랬어. 그랬더니 같이 내리면 되니? 내가 내릴 곳은 거기가 아닌데? 그건 청유형이 아니잖아. 청유형은 원래 뭐야? 함께 뭐뭐 하자라는 의미를 갖는 게 청유형인데 얘가 내립시다라고 그랬으니까 야 다 같이 내립시다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문장 형식은 청유형이지만 실제는 내가 내리겠다라는 정보이면서 또는 비켜라 라는 의미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형식과 내용의 문장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평가하셔야 돼요. 자, 그런 것도 있어. 자, 그리고 이 아라오라에다 내가 이렇게 왜 색칠해 놨냐면 저기 감탄문 가봐. 감탄문에 아라오라, 명령문에 아라오라가 있어. 그래서 아라오라는 감탄형 어미일 수도 있고 명령형 어미일 수도 있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라오라만 보인다고 무조건 그냥 얘는 뭐 명령이겠지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형식과 내용상의 문장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니 문맥을 잘 읽고 평가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상 고등학교가 돼서 화법 같은데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다를 때 나오죠. 다를 때. 같을 때는 사실 문제 낼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를 때 나올 수 있으니까 형식과 내용의 문장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문과 감탄문의 종결 어미가 같은 형태다라는 거 여기 써 있는 거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요거 종결 어미가 여기 종결 어미인데 아라오라가 똑같다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문장의 종류로 그 종결 어미와 관련된 것은 명령문은 동사에만 쓸 수 있어요. 서술로 동사에만 쓸 수 있다는 건 뭐는 만들 수 없다는 거야.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우리나라의 서술어는 딱 세 가지 패턴밖에 없어.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에다가 서술격 조사 2다. 글씨가 정말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하여튼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명령문은 종결을 할 때 동사에서만 돼요 라고 하면 뭐는 안 된다는 뜻이야. 형용사는 명령형을 쓸 수 없다는 뜻이야. 청유문도 마찬가지야.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거지만 얘도 어디에만 쓰여요? 동사에만 쓰인다는 거지. 그럼 어디에 쓸 수 없다? 형용사에 쓸 수 없다는 뜻이야. 이건 기억해 줘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문장의 종결은 5가지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평서문은 약간 객관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실 만하고, 의문문에 3가지 종류가 있다. 1, 2, 3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명령문과 감탄문의 종결 어미가 같은 형태니까 잘 구분해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요거 형식과 내용이 문장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형식의 문장의 종류는 명령문이어도 내용은 다를 수 있고, 평소문이어도 명령문일 수 있고 이렇다라는 거야. 그 다음 명령문과 청유문은 동사로만 실현할 수 있다 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괜찮아? 물어볼까 한번? 어려운데요? 잠깐만요. 한번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자료를 한번 읽으시면서 내용 정리 한번 해보세요. 내용을 쭉 한번 오늘 공부한 거, 지금 막 공부한 거 내용 정리 한번 해줘봐. 자, 아픔하지 마. 상처가 너. 물 마시려고. 제가 옷에 방 없어.
방학이 우리 오는 5주차일 때만 휴강하고 그 외에는 특별히 안 쉬어요. 그냥 한 달에 4번 꼬박꼬박 합니다.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인데 한 번 하고 꼬박꼬박 해야지. 그래서 딱 4주 4번씩. 근데 생각보다 되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공부해놔도,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것 같아. 영어 수학을 다 열심히 하니까 공부를 한 게 별 표가 안 나. 안 하면 표가 나지. 학원 안 다니는 애들 표가 나는 거지. 근데 요즘 어떤 유명한 학원들은 중학교 때 학원 안 다녔다고 하면 안 받는데. 왜요? 너의 공부 실력을,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을 믿지 않는데,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너 뭐 학원 안 다녔으면 너는 단련받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안 받는다는데. 단련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와서 단련하기 너무 힘든가 봐. 이게 뭐 덧셈 뺄셈 단련도 시켜야 되고 나눗셈 곱셈도 시켜야 되고 2항을 못한 애들이 많다 이때는데. 고등학교를 왔는데 그거는 공부를 안 한 거 아니에요? 2학 못하면 중학교에서 제가 볼 때 10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성적이 뭐 좋으면 이제 서로 의논해서 받겠지만 성적도 뭐 한 6, 70점이었다는데 얘가 학원도 안 다녔다. 근데 오히려 가능성 있는 애인가? 혼자 공부하고 6, 70점이 차라리 가능성 있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 그런 학원도 있대요. 학원 안 다녔다고 하는 2, 30점 받아야지 안 받지. 어떤 학원에, 우리 학원은 아니야. 우리 학원은 아니고 오해하지 마. 자, 근데 어떤 학원은 선생님들 그런데 학원 안 다녔다 그러면 안 가르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원장님이 속상해 죽겠다고 나중에 한 게 요즘 선생님들이 고자세야 뭐 이러면서 흉보시더라고. 근데 약간 자랑같이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그렇대잖아. 그런데 이제 영어 수학은 그런데 국어는 안 하는 애들이 그래도 많잖아. 그래서 해놓은 애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이게 약간 보험 같아, 보험. 이거 별로 공부한 게 보람이, 공부 그렇게 빡세게 한 건 아닌데 그때 조금씩 그냥 해놓은 게 고등학교 갔을 때 이렇게 든든한 미천이네 있을 때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시하면 안 돼. 빨리 너 앉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이 엄청 소중해. 빨리 이거 지금 정리. 자, 봐봐. 내 말에 그르지 않노라. 자, 문장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다를 딱 기억해. 일단 우리가 이 숫자 기억해 두는 거 되게 좋아. 분류니까. 그래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이 있다고. 자, 이거 다 못 기억하니까 평서문은 어떤 거냐면 그냥 좀 객관적인 진술을 하는 거, 이런 걸 평서문이라고 한다. 보다 객관적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의문문에 3가지 종류 있다는 거 기억하자는 거야. 아까 설명했어. 요것만 기억해줘. 다 기억하려면 우리 머리에 한계가 좀 느끼니까 얘는 기억하자. 자, 명령문에 요 아라랑 아라어라랑 감탄문에 아라어라가 있어. 군화도 있지만 아라어라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종별어미 잘 보고 판단해라. 이런 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청유문이죠. 청유문과 명령문은 뭐에만 쓸 수 있다? 요거. 민혁아, 뭐에만 쓸 수 있다? 동사에만 쓸 수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건 문장의 형식의 문장의 종류와 내용상의 문장의 종류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가 더 중요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높임 표현. 자, 우리나라 높임 표현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일까요? 눈치로 말해봐 주세요. 3가지. 높임 표현 3가지. 주체 높임법, 계속해 높임법, 상대 높임법. 오, 그렇지. 그걸 머릿속에 오늘 외우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자, 주체 높임법은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서술어의 주인. 주체. 그래서 일단 문장에서 주로 무슨 역할입니까? 이거다 밑줄 쳐야 돼요. 주어에다 밑줄. 주어에 밑줄 쳐주세요. 자, 객체 높임법은 서술어의 객체에 해당한다는데 객체에다가 밑줄 치시고, 자, 여기다 이렇게 2글자 씁니다. 대상. 그러니까 서술어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을 말하는 거야. 내가 뭘 준다. 내가 찬유에게 준다. 그럼 이 준다라는 행위의 대상은 누구야? 찬유지. 주는 건 나고, 주체는 나고, 주체는 나고, 네. 대상은 찬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객체 높임은 대상을 높이는 거야. 그럼 문장 성분으로는 뭐에 실현되냐면, 여기다 밑줄 쳐주세요. 목적어와 부사. 목적어와 부사. 자, 상대 높임법은요, 듣는 이를 말하는 거야. 듣는 이 말하는 이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전문 용어로? 맞아. 화자가 말하는 사람, 청자가 듣는 사람. 그치? 그래서 청자를 높이는 거야, 듣는 사람. 자, 그래서 주로 뭐로 실현되냐면
주로 종결 어미로 실현돼요. 종결 어미로. 근데 여기다 사실은 이렇게 써야 돼. 여기다 써줘. 주로. 여기다 주로라고 써야 되는 건 왜게? 종결 어미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야. 대체로는 종결 어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거가 뭐냐면 여기 밑으로 여기 가시면 요거예요. 요거. 요 해요체, 해체. 요 부분에서 요 있잖아요. 요에다 동그라미 쳐. 요는 종결 어미가 아니에요. 거기다 써. 요 고등학교 가서도 꼭 알고 있어야 돼. 고등학교 가서 이걸 할 때 너희 언제 하냐면 이미 끝났어 시험. 1학년 1학기 때 종결 표현이 시험범위에 들어있거든. 고등학교 이미 끝났다. 고등학교 1년 뒤 이미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만 나와. 근데 이때 이거 선생님들이 시험 대비하면서 꼭 얘기할 거거든. 그때 니들이 딱 얘기하는 거야. 요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거 얘기 알려줄게. 잘 써. 요는 뭐냐면 보조사입니다. 보조사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조사야. 그러니까 뗄 수 있지. 만약에 요가 어미면 어미를 떼놓고 어간을 쓸 수 있어? 없지. 어간과 어미는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미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어미를 어떻게 떼? 먹어에서 어를 떼고 먹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먹 어미가 안 되잖아. 먹어, 먹니, 먹는구나 이렇게 어미를 꼭 붙여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해요체에는 요가 붙어 있고 해체에는 요가 없잖아. 그럼 요를 떼도 되고 붙여도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다? 요는 어미가 아니구나. 그럼 걔는 뭐니? 보조사. 요거 오늘 외우고 가시면 내년에 한 시간 잘 수 있다. 한 시간 잘 수 있을 수 있다. 자면 안 된다고 자. 고등학교 가면 엄청 자야 돼요. 잠을 안 자는 것이 인생을 망하는 가장. 수업 시간에 자도 안 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진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요. 필기를 내가 이렇게 걷잖아, 애들한테. 필기, 선생님들이 필기 하시는 거 보느라고. 근데 필기 해주신 거 봐야 되니까 시험 대비할 때. 근데 필기를 걷어보면 공부 잘하는 애 치고 잔 놈이 하나도 없어. 다 들어. 일단 잘하는 애들은 다 수업 듣고, 그 다음 그레이드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자고 학원에서 열심히 듣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둘 다 안 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꼭 잘 들으셔야 돼요. 학교 가셔서도. 자, 그래서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는 거야. 자, 그럼 대상은 내가 뭘 높이는 건지 알았지? 제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용언의 어간에다가 선어말 어미 시를 결합하는 겁니다. 어이 친구? 네. 선어말 어미 시. 선어말 어미 시. 예를 들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신다. 이거 원래 기본형은 뭐야? 하다. 하다인데 여기다가 시를 넣은 거야. 시를 넣었어. 이 시가 뭐야? 높임 선어말 어미. 만약에 할머니가 아니고 저기 승구가 얘기하는 거면 승구가 말을 한다, 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 형태소를 쭉 찢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가 이 단어의 어근이면서 어간이 되겠지. 어간. 그리고 시가 선어말 어미고 니은은 뭐냐면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시제 선어말 어미예요. 시제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자, 그리고 이 다가 뭐야? 종결 어미. 이렇게 되는 거야.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봤어. 필기 해줘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높임을 나타낼 때는 시라는 걸 쓰죠. 자,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 가다. 선생님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가 이러면 안 되지. 뭐라 해야 돼? 가신다 그러지. 선생님이 가신다, 가시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또 뭐가 있을까? 노래하다, 노래하신다 또는 하시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높임을 하는 거다. 높임 선어하면 괜찮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할머니 가라고 하면 안 되죠. 할머니께서 높일 때는 꼭 조사를 깨서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높임의 의미를 지니는 특수한 어휘가 있죠. 할머니 집이라고 그래. 할머니 댁이라고 그러지. 그치? 또 할머니가 밥 먹어? 이러니 아니면 할머니 진지 잡수시나요? 드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 그렇게 아예 단어 자체를 높임으로 바꿔버리는 거 있지. 뭐 아는 거 있나? 뭐 연세 춘추 이런 거. 연세 춘추. 그것도 나이 대신 연세로 쓰죠.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하네요. 말씀은 별표야. 말씀은 상대방의 말을 높일 때도 말씀이라고 그러고 자기 말을 낮출 때도 말씀이라고 그래요. 낮출 때요? 내가 너희들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 말은요? 이러면 이 자식이 싸우자는 거 아니야? 너 선생님
국어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선생님 제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아니지. 말씀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제가 원래. 근데 제 말씀은요 이래야 돼. 이게 제대로 된 존재야. 그래서 예전에 애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 근데 어느 해 때 시험에 나온 거야. 난 그때 애들은 다 안 가르쳤지. 설마 말씀이 자기를 낮추는 걸 모르는 대한민국의 애가 어딨어. 높이는 거 아니에요? 높이는 것도 되고 낮추는 것도 되는 국내 유일의 단어가 말씀이야. 제가 말하는 제 말씀은요 한 게 낮추는 거. 지가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좀 이상해요. 말씀하셨잖아는 아니야. 제가 왜냐면 높일 때도 선생님 말씀은요 이러는 거고 제 말씀은요 하는 거야. 저를 높이는 것 같아서 이상한. 이게 겸양의 단어이면서 높임의 단어예요. 겸양은 우리가 높이는 건 이거잖아. 이 봐봐, 자 이거 야 이렇게 해도 나를 낮춰도 높임이 되지. 얘를 높이는 것도 높임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말을 이렇게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 높임이야. 근데 내가 내 말을 낮추는 거야. 그것도 말씀이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 그래서 선생님 무식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아직 바뀌지 않았고 말씀은 낮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요즘 나와. 애들이 모르는 걸 아시는 거야. 선생님 너 전에 그 얘기 해줬잖아. 내가 당신이라는 제기대명사가 있거든. 애들한테는 자기라고 그래. 자기들이. 쟤네들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 지들이 잘난 줄 알아. 이게 제기대명사잖아. 근데 어른한테는 할머니는 지가 잘난 줄 알아. 이러면 안 되잖아. 할머니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할머니한테? 당신이라고. 쌤이 싸가지 없다고 아니 제기대명사일 때. 당신이 뭐야 이럴 땐 싸가지 없지. 그래서 이 당신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애들이 당신은 싸우자고 드는 건데 어디서 당신이야 이러잖아 싸울 때. 그러니까 당신은 뭔가 싸가지 없어 보이는데 할머니 당신께서 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야. 할머니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건 버릇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신이 높임 제기대명사. 쌤한테 당신께서 그러시면 그건 안 된다니까. 선생님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되는데 제기대명사로 쓰일 때만. 근데 우리가 당신이란 걸 2인칭으로 썼을 때 뭔가 버릇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제기대명사를 쓸 때도 뭔가 버릇없는 것 같은데 높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외워야 돼. 야들아 제기대명사 때문이야. 제기대명사 때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높임 표현할 때 이게 그렇더라고. 근데 내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거 말씀을 안 가르친 거야 애들한테. 근데 애들이 틀려서 왔잖아. 시험 문제 틀렸어. 아니 나 이걸 몰랐니? 말씀이 높임인 걸 몰랐어? 그랬더니 자기를 높이는 겸양의 높임인 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은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말씀은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단어야. 높임 표현인 동시에 낮추는 표현은 말씀밖에 없어. 말씀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런 특수 어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높임 표현은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주체 높임법 안에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는 거예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어디 안에 있다고? 주체 높임법 안에 있는 거야.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가 좀 전에 한 건 다 직접이고 간접은 주어와 관련된 대상. 그러니까 주어와 관련된 신체라든가 선생님 다리가 참 기시네요. 이런 거지. 그러면 긴 거는 선생님이 긴 거야? 다리가 긴 거야? 다리가 긴 거지. 근데 이 다리가 누구 다리야? 선생님 다리니까 높여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따님이 5살인데 선생님 따님 참 예쁘시네요. 자, 예쁜 거 선생님 예쁜 거야? 딸이 예쁜 거야? 딸이 예쁜 거지. 근데 걔는 5살이라니까? 근데도 예쁘시네요 이래지. 선생님 딸 예뻐요. 요즘 니들이 다 그렇게 쓰지. 그러나 예쁘시네요. 이게 간접 높임. 할머니 귀가 밝으시네요. 귀가 밝은 거지만 할머니 귀니까 밝으시네요. 내가 승우 귀가 참 밝으시네요 이러지 않거든. 승우는 귀가 밝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대상의 이렇게 높임, 그 대상의 소유물을 높임으로써 높임 표현을 하는 거, 그런 거를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간접 높임일 때는 요거야. 자, 봐봐. 할머니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잖아요. 걱정거리. 있는 건 지금 할머니가 있는 거야? 걱정거리가 있는 거야? 걱정거리가 있는 거야. 근데 이 걱정거리를 어떻게 해준 거야? 걱정거리를 높인 거지. 있으시다 높였잖아. 있으시다. 봐봐. 여기 있으시다.
요거를 높였지. 걱정거리를 높였지. 알겠지? 누구 걱정이니까? 할머니 걱정이니까. 네 걱정이면 그냥 걱정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끝이야. 있으시다라고 안 해. 자, 근데 여기 조심할 게 있어. 여기에 있으시다라고 쓸 수 있지만 우리가 특수어휘 할머니니까 높여드리자. 제대로 높이겠어. 그리고 이따의 특수어휘가 뭐야? 계시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걱정거리가 계시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니. 없다. 이게 중요하다. 왜? 이거 쓸 수 없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말씀은 계시니 있으시니? 있으시죠. 단 한 번도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러지 않아. 그래서 간접 높임을 할 때는 뭐를 쓰지 않는다? 특수어휘를 쓸 수 없다. 얘가 별표야. 이거 진짜 중요해. 네, 쌤. 겁나 중요한 거야. 쌤님, 근데 아까 그 당신이 무슨 부사적이라고요? 제기대명사. 아, 제기대명사. 써줄게. 제기대명사. 이거 셀프 제기대명사. 그 너희 영어에서 마이셀프, 힘셀프 있잖아. 그거. 야, 내가 이제 어제 엊그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인지 짤인지 쇼츠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다가 뭐였냐면 19금? 그러니까 19 금서 3개의 금서들 있잖아. 그런 걸 뭐 이렇게 전현무랑 뭐 애들이 나와서 막 하더라. 근데 내가 좀 이제 뭐 금서들이 다 웃긴데 그 중에 제일 웃겼던 금서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몰라? 왜요? 아니 근데 그게 왜 웃겨요? 그 나무 있잖아. 금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금서래. 그래서 읽으면 안 되는 거. 왜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다 빼. 애들한테 해로운 책이야. 아, 호구된다고? 호구들. 그건 아니고 그 나무에 이야기에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걸 봤을 거 아니야. 영어 번역은 나무가 쉬로 돼 있대. 쉬. 헐. 여성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보통 다 히 아니면 쉬 아니에요? 보통 히로 돼 있는데. 근데 그거는 쉬로 돼 있대. 그 영어가. 그래서 이제 뭐였냐면 성차별적 이야기다.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여성은 뭐 그게 또 소년이잖아. 소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모성애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이 나무가 누구가 떠올라? 그리고 애들이 다 엄마가 떠올라요. 뭐 이러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서 모성애를 강요하는 이야기다. 또 하나 성차별적 글이다. 그래서 교과서 이거는 도서관에서 이런 책 읽혀서 안 된다.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미국에서 어떤 그 주에서 그래서 그 도서관에 있는 모든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다 없앴다는. 그게 제일 웃겼어. 뭐 거중에 뭐 인어아가씨도 있고 인어공주도 금서고 뭐 프레이토는 인어공주가 금서래. 그것도 언제 금서로 설정됐냐면 2018년에. 근데 인어공주가 금서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페미니스트 한글 때문이 아니고 옷이 너무 야하다. 인어공주의 옷이 너무 비키니가 뭐냐. 인어공주 옷 생각해봐. 비키니야. 타자는 타자는 모르겠어. 근데 근데 그게 금지가 된 게 2018년이라는 게 놀라워. 아니 이게 뭐 1908년도 아니고 1918년도 아니고 2018년에 세상에 그게 금서인 거야.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달아. 금서인 이유. 그게 옷이 야하다. 왜냐면 금서. 여기 쿠웨이트 아주 대단한 나라야.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체높임법에서는 자, 주체높임법 주어를 높이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높이는 방법. 근데 이제 좀 더 레벨업 하는 거야.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는데 간접 높임은 이렇게 이제 소유물들을 가지고 높여주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가 하이 클래스. 제일 난이도 높은 건 바로 이거야. 간접 높이면 뭘 쓰지 못한다? 특수어휘를 쓸 수 없다. 특수어휘가 뭐예요? 특수어휘 아까 단어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 집 대신 대. 있다 대신 계시다. 그 다음 또 뭐 있지? 이게 특수어휘가 안 돼요. 그런 특수어휘를 높임병에 쓸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사망하셨다. 그때 그냥 시를 쓰는데 특수어휘가 아닌데. 자, 그래서 이거 있으시다 계시다 안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내년에 이거 꼭 배우게 될 거야. 기억날지 모르겠다. 자, 이제 선생님들이 또 뭘 자꾸 속이냐면 이 계시다의 시가 선어말어미다. 선어말어미예요? 선어말어미니까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얘 그냥 특수어휘야. 그럼 얘가 선어말어미면 게다가 있어야 돼, 게다. 이런 게 있고 거기다 선어말어미 시를 쓰는 거잖아. 아니지. 자, 그럼 주무시다는? 주무시다의 주무다가 말이 안 되니까 선어말어미 아니야. 그렇지. 똑똑한데? 좋아. 그러면 잡수시다는? 잡수시다. 이거 선어말어미지 않을까요? 얘는 선어말어미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는 거 승무한 게 되게 맞아. 그러니까 이걸 기본형을 생각해봐야 돼. 주무다라는 기본형은 없거든. 잡수단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는 시가 선어말 어미인데 얘네들은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거 꼭 기억해야 돼. 요게 이제 탑으로 제일 중요한 거. 높임 표현에서 주체 높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요거. 자,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러면 가시면 이제 객체예요. 객체는 진짜 쉬워. 객체는 딱 4글자만 알면 돼. 민혁아, 객체는 몇 글자? 4글자. 이게 뭐냐면 요즘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애들이 여보 한대. 설마 아닐 거야. 설마 아니. 녹화 중이구나. 설마 아닌데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내가 엿들었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여보 모드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나는 모르겠어. 자, 근데 이걸 이제 외우면 요거 여보 모드만 알면 돼. 그래서 이걸 애들 머릿속에 넣어주려면 요즘 애들은 여보 모드 한다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 여보야, 여보 모드 하는 거야. 그러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보 하고 논다는 저 거야. 올리브영 가서 한 중학교 한 1, 2학년짜리가 저런 거 봤어요. 진짜? 네네네. 맞네, 그럼 여보 모드. 자, 근데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는 뭐야? 여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여는 여주다. 여는 여주다. 모는 뭐야? 여보 모드니까 보는 여배 모드야. 그래, 여배 모드. 자, 그 다음에 모드 이렇게. 그래서 여보 모드. 요 여보 모드만 알면 객체 높임 끝났어. 요게 보인다? 그럼 무조건 객체야. 그리고 요거 외에는 없어. 되게 잘 딱 들어오네. 없어. 그럼 선생님 그럼 선생님한테 던질 때 뭐라고 그래요? 던져드리다. 던져드리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요 4개만 있으면 객체 높임법. 그래서 객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1초도 안 걸리지. 여쭈다, 배다, 모시다, 들이다만 알면 되니까. 근데 애들 중에 요즘 애들이 워낙 무식해서 모시다의 예산말이 뭔지 모르는 애들 있더라. 대리다야, 대리다. 전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명지고등학교 시험에 어떤 문장을 주고 이거에 높임표현으로 써있는 문장을 주고 또 원래는 예산 높임일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쓰는 거야. 근데 애들이 모시다에 해당하는 예산말을 몰라가지고 다 틀리더라고. 안타깝지. 대리다야. 이거 기억하시고. 저도 몰랐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객체 높임법 이 4개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는 애 대신 깨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깨, 그리고 드렸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상대 높임법은 듣는 이를 높이는 거고 종결 어휘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 보시면 이렇게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어요. 격식체가 4개, 비격식체가 2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비격식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맨날 엄마 밥 먹어! 이렇게 끝에 그래서 어디서 엄마한테 반말이야 그러면 뒤에다 유자를 붙이는 거지. 엄마 가! 너희들 그렇게 안 하냐? 엄마 가요? 엄마 저 가요 그러잖아. 엄마 나 가요! 그러고 가지. 그래서 요는 붙였다 떼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이거 사실 외우는 거는 시험 때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외우기란 자꾸 까먹으니까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오늘은 얘까지 끝까지 하고 올림포스는 또 쉬어가야겠는데. 자, 그 다음 거 넘어가시면 시간 표현입니다. 시간 표현 또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자, 시간 표현 보시면 이거 원래 고등학교 애들도 한 2시간 정도 자세하게 설명하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똘똘하니까. 자, 시간 표현 말하는 이는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여기다 밑줄 쳐야 돼요.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요거. 그래서 사건이 먼저 일어났냐 나중에 일어났냐로 시제를 결정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일단 시간 표현이 있어요. 시간 표현. 그 밑에 시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시제 밑 절로 내려가면 또 동작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 표현에는 2가지가 있어. 시제가 있고 동작상이 있는 거야. 알겠어? 시제에는 3가지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리고 동작상에는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시제는 사건이 말할 때보다 먼저 일어난 거지. 그치? 어제 먼저 일어난 거. 어떻게 실현하는가 보시면 예,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씁니다. 엇을 쓰는 거지. 먹었다, 뭐 앉았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요거 아닷, 어덧 요 밑에다 써줘. 단절성. 그래서 단절성 무슨 의미로 내가 단절성이라고 쓰라는 걸까? 왜 단절성이라고 쓰라는 걸까? 자, 예문을 들어봐.
땡땡이가 어렸을 때는 공부를 참 잘 했었다. 너무 얇은데? 잘 했었다. 자, 이거는 기본형이 뭘까? 했다. 하다야, 하다. 아. 하다에다가 at이 2번 들어간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야, 요거. adat을 쓴 거야. 이렇게 쓰면 걔 어렸을 때 공부 잘했었다? 그럼 지금은 잘할까 못할까? 모르죠. 모르는 걔는 못해. 아 그래요? 이게 단절성이야. 그럼 모르는 그냥 거예요? 걔 어렸을 때 공부 잘했다? 그럼 몰라. 자, 지금도 잘할 수 있고, 뭐 과거에만 잘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해. 야, 걔 어렸을 때 참 예뻤었다? 그러면 그럼 지금은 그러면 안 돼. 걔는 못생긴 거야, 지금. 어렸을 때 참 예뻤었는데 안타깝게 됐네. 이게 되는 거고, 예뻤다라고만 얘기하면 지금도 예쁠 수도 있고 안 예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아닷 어덧이 들어간 우리나라 뭐다? 단절성. 이게 원래는 없었겠지, 우리나라에 아닷 어덧이. 우리 다닐 때는 이렇게 내가 아닷을 써서 문장을 쓰면 우리 교수님들은 문장 이상하다 그랬어. 왜 그딴 이상한 게 무슨 우리나라가 언제 과거 완료가 있었다고 이렇게 쓰냐고 막 글이 엉망이 된다고 막 우리나라 문장 이상해진다고 막 펄펄 뛰셨거든. 근데 이제는 워낙 번역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제 구분이 너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닷 어덧이 보편화됐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대과거니 뭐 이런 걸 갖고 쓰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아닷 어덧은 보다 단절성. 과거와의 단절을 얘기할 때 과거 아닷 또는 어덧을 표현하는 거다라는 단절성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대체로 쓰시는 거고. 그래서 선어말 어미야. 자, 선어말 어미라는 걸 좀 머릿속에 잘 넣어야 돼. 선어말 어미란 뭘까? 오늘 우리가 이거를 결정하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 선어말 어미는 앞에는 뭐가 있고 선어말 어미는 앞에는 어간이 있고 뒤에는 어말 어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앞 뒤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짝대기를 써주는 거지. 여기 뭐야? 먹다라는 어간에다가 at이라는 걸 쓰고 그리고 뭐가 와야 돼? 어미가 와야 되는 거야. 선어말 어미일 때는. 근데 만약에 그냥 관형사형 전성어미 같은 어말 어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다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현재를 나타내면 뭐가 있을까? 내가 먹는 거야. 먹는 중이야. 이럴 때 야, 나 지금 먹는 중이야.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이다 할 때 중이 의존명사거든. 근데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그럼 얘 시제는 지금 뭐야? 먹는 중이야. 시제. 현재 시제지. 근데 얘가 는을 썼단 말이야. 현재 시제 는을 써서 썼어. 자, 근데 얘는 뒤에 아무것도 없지? 띄어쓰기잖아. 그럼 얘는 뭘까? 선어말 어미야? 선어말 어미 아니야. 선어말 어미가 아닌 거야. 얘는 그냥 관형사형 어미가 쓰인 거야. 그래서 요걸 구분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이 기본적인 걸 헷갈려 버리면 나중에 내년에 엄청 고생하는 거야. 선어말 어미 뒤에는 없어.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는 짝대기가 날개를 달고 있고 어말 어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만 붙여요. 어간 뒤에 붙는 거야. 뒤에는 없어. 띄어쓰기야 그냥. 뒤에 안 달고 다녀. 자,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 돌아가 보시면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선어말어미라고 되어 있지. 그리고 여기 짝대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지? 됐어? 자, 관형사형 어미, 선어말어미 아니란 뜻이잖아. 얘는 앞에만 있지, 앞에만. 이렇게 있는 거야. 우리가 사실 시제는 모국어인데 우리가 못하니? 야, 해봐. 먹는은 현재지. 자, 그럼 먹을은? 미래지. 그럼 먹으는? 과거잖아. 그걸 우리가 외워야 되니? 근데 선어말 어미인지 어말 어미인지를 갖고 선생님들이 말장난을 해놓으면 애들이 막 헷갈리는 거야. 몰라요, 애들이? 애들 모를 뿐만 아니라 애들만 모르는 게 니네 선배도 모르고 막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도 모르고. 근데 이거야. 선어말 어미는 양쪽에 날개, 어말 어미는 앞에만 날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어말 어미로는 시제를 어떻게 쓴다? 이렇게 아덧을 쓰시면 되고 관형사형 어미는 은이나 던을 쓴다 라는 거. 내가 먹던 거야 또는 내가 보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시간부사어 있는 거는 뭐 다 보시면 되는 거고.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선어말 어미야. 선어말 어미. 근데 여기서는 품사가 달라지네. 여기는 동사에만 해당이 된대요. 자, 이런 거지. 아까 먹는은 뭐야? 어말 어미야? 선어말 어미야? 어말은 관형사형 어미야. 먹는은. 자, 그러는데 만약에 먹는다 할 때 이 는은 선어말 어미야. 그치? 이거 된 거야. 그래서 먹는다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는 어때? 예쁘다에다가 선어말 어미를 쓸 수 있을까?
예쁜다 돼? 예쁜다? 안 돼요. 예쁘는다 당연히 안 되지? 착한다 돼? 안 되지? 그래서 형용사는 뭐야? 기본형이 현재 시제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관형사형 어미는요. 동사는 는, 형용사는 은이에요. 그래서 예쁜이지 예쁜. 예쁘에다가 니은 써서 예쁜 이렇게 써주는 거고 그냥 동사는 먹는다가 되는 거지. 오,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미래 시제는 계십니다. 하겠다. 하겠다. 내일 할게.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여기 써 있는 거 써주셔야 돼요. 얘는 이 get은 선어말 어미가 시제만 나타내는 get만 있는 게 아니라 추측일 때도 쓸 수 있지. 야, 너 되게 어제 신났겠다? 뭐 그럴 때 쓰잖아. 그 다음 나 이번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건 의지일 때도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였는지 추측이나 의지였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미래인데 의지 같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어.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잖아. 좀 전에 내가 나는 고등학교 가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랬어. 그건 의지야 미래야. 의지도 강하지만 미래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잖아.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아. 명확히 구분될 때야 물어봐. 예를 들면 이거지. 어제 너 되게 좋았겠다. 이때 get은? 추측이겠지, 그치? 이런 구분되는 거 한번 물어보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선어말 어미 get이 있고 관형사형 어미는 니을이죠. 먹을 것이다.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리을 쓰는 거. 자, 그 다음 시간부사어들이 있습니다. 자, 2분 남았지만 동작상 진행하고 끝날게요. 동작상은 동작이 지속되는 건지 완료되는지를 말해. 영어하고 똑같아. 영어 완료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동작에서 완료돼서 지속되는 거지. 그게 완료지. 우리나라 완료상도 똑같아. 동작이 끝나고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걸 완료라고 하는 거고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동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진행상이야. 그럼 너희들은 지금 앉아있잖아. 이거는 완료일까 진행일까? 진행. 아니지. 동작이 진행되고 있어야 돼. 앉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어야만 진행상이야. 완료가 되는 거지. 앉는 행위는 끝났고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완료상이 되는 뭐뭐 거야. 하고 있어, 뭐뭐 하는 중이다 할 때만. 진행상이야. 근데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하나 필요해. 뭐 고 있다, 이제 고 있다. 자, 우리가 펜을 내가 이렇게 펜을 이거 들고 있지. 네. 이거 완료야 진행이야. 완료 아니에요? 지금 진행 사실 아니에요? 진행 아니에요? 아니 드는 행위를 끝내고 있는 거잖아. 들고 있다. 근데 이게 자꾸 들고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는 것도 있죠, 이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완료된 상태라고. 지금 나의 행동을 보고 결정해라 이거야. 그냥 자꾸 쥐고 있다는 진행 아니에요? 쥐고 있다도 맞아. 쥐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 완료된 거지. 근데 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고 쥐고 요 상황을 말씀. 선생님께서 지금 이 찰나의 순간에 쥐고 있다. 이거 너무 찰나니까 하지 말고 옷으로 해보자. 내가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나가는데 얘네 누나가 아직도 안 나와. 그러면 야 니네 누나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엄마 누나 지금 양말 신고 있어요. 이거 뭐야? 한쪽 신고 두쪽 신고 이건 진행이야 완료야? 진행. 진행이야. 근데 너희들 모두 지금 양말을 신고 있어. 신고 있다는 거야? 완료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지. 신고 있다, 입고 있다, 쓰고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 탈부착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가능하다. 필기해야 돼. 자, 여기 써있는 탈부착 중의성. 이게 뭐뭐 고 있다. 뭐뭐 고 있다의 경우 이게 뭐 쓰고 있다, 모자를 쓰는 행위일 때는 진행인데 승우야. 근데 쓴 상태로 유지되면 완료다 이거지. 그지? 자, 여기까지 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숙제는 뭐냐면 108쪽부터 108쪽 했어. 109부터 111쪽까지. 너무 조금인데? 109부터 111쪽. 그 다음에 올림포스는 제가 잘 생각해서 숙제를 내드릴 테니 카톡을 확인해 주세요. 네. 자, 숙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각이 다 끝냈어.